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종합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난 21일 댕구리와 함께하는 친해질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참여한 35명의 청소년은 반려동물과의 교감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전문 직업인을 초청해 반려견 관련 직업에 대한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 설정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 청소년재단 이사장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함께하는 친구이자 가족으로 앞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갈매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갈매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김 50박스를 수원했는데요. 박정열 위원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생각해 주신 위원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이웃 돕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미디어 리더들에게 한국 정치 경제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일정 중 하나로 주최 측인 세계경제포럼이 제안해 마련된 이 자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의 세션이 마련됐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이 미디어 리더 브리핑을 한 것은 야당 소속 인사로는 처음이며 도지사로서도 처음입니다. 세션에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하듯 미국, 영국, 중국 등의 20명에 가까운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한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통은 단지 성장통이었던 걸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의 수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과 화도노인복지관에서는 경기 비발디 나눔 사업 2025년 설명절 음식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관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20명에게 각 10만 원 상당의 설 명절 식품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식품 키트에는 명절에 필요한 전통 음식과 쌀, 과일 등 다양한 식료품이 포함되어 어르신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한 어르신은 물가가 많이 올라 장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후원품 덕분에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겠다며 기쁨과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최근 일주일에 걸쳐 화학사고 대피 장소 14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사고 대피 장소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로 이번 점검은 화학사고 대피 장소의 시설 상태, 접근성,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모든 대피 장소가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고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화학사고 대피 장소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대피 장소 위치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대피 절차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화학사고 대피 장소 정보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반영돼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야간에도 안전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해 스마트 안전 시스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강공원 주요 구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범죄 예방과 자연재해 현황을 파악하는 건데요. 지난해 10월 고양 대덕생태공원 둔치축구장부터 방화대교 부근 약 3.7km 구간에 총 121개 보안 등과 17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CCTV를 통해 공원 내 주요 지점들은 24시간 실시간 관찰하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원 내 3개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한강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증대했습니다. 시는 이렇게 주요 기반시설 확보로 안정성과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와 이용률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남양주시는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왕숙 신도시를 비롯한 양정 역세권, 진접 2지구 등 총 1,600만 평방미터의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왕숙 2지구와 다산 2동 사이에 위치한 이패동 1호는 신도시를 잇는 중요한 지역임에도 그린벨트로 묶여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패동 1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남양주시의 추진 방향으로 수도권 교통 허브 도시를 완성하고 미래 첨단 산업 도시와 세계 명품 도시를 만들며 시민 행복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와 힐링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21일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의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는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및 재정비하는 실행계획으로 시 경관 현황을 장기적으로 진단하여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번 보고에는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야별 경관 요소의 가이드라인 재정비 방향, 명품 가로수길 육성 등의 9개 전략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시급성과 파급성 등 중요도에 따라 단계별로 시 경관 기반을 강화하며 시민이 경관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주민공청회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 청취, 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22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암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루도비코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안문길 의장과 의원들은 따뜻한 정성이 담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하며 사랑의 온정을 나눴습니다. 루도비코 집은 장애인들에게 개별화된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쁨과 나눔의 가족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데요. 현재 29명의 종사자와 30명의 입소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매년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도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는 설 명절 특별 방범 기간 중 여성 자율방범대 합동으로 각종 범죄 예방과 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 도보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1월 21일 오후 7시경 청도역에서 청도고 강변길 일대를 중심으로 설 명절 특별 방범 기간 중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고자 여성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범죄 예방 캠페인 및 야간 도보 순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박순규 중앙파출소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특별 치안 활동을 통해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민생 치안 도모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W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